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세먼지 건강 영향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미세먼지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미세먼지가 진짜 건강에 안 좋은 건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관해서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다 보면 뭐 사망률이 증가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진짜 이게 뭐 당장 눈앞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진짜 사망 위험이 올라가는지 좀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요걸 한번 보시면 좀 오늘 방송을 생각이 좀 바뀌실 수도 있으니까요. 예, 한번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가 짙으면 격한 운동 멈추세요. 사망 위험 올라가 뭐 이런 뉴스가 최근에 나왔어요. 예, 뭐 그다음에 또 심한 사만삼이 그러니까 사만사온 대신 사만삼이로 소화호흡기 비상, 코 막힘, 기침 가래 치료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예, 뭐 근데 진짜 안 좋은 건지 오늘 제가 그래서 논문 4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3개를 해야 되는데 예, 암 관련해서 좀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예, 그래서 먼저 가장 첫 논문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가장 좋은 의학 저널이죠. 뭐 네이처 셀, 뭐 사이언스 이거보다 사실 영향력 지수는 더 높습니다. 임팩트 팩터는 이거 50 옛날 지금은 200점이 넘겠네요. 예,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의학에서 대표 가장 좋은 저널인데 여기에 그 2019년 8월 22일에 그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연구를 거의 종결하는 연구가 하나 출판이 됐어요. 이 연구는 652개의 도시로부터 이제 다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과연 이 미세먼지 PM10하고 PM10이 뭐냐면 파티큘레이트 매터 10 마이크로미터예요. 그 다음에 PM2.5는 파티큘레이트 매터 2.5 마이크로미터고요. 그게 이 성분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먼지 자체를 이 크기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고 이제 세세한 뭐 성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원자나 이런 거는 뭐 중금속이나 근데 하여튼간 뭐 크게 말해서 뭐 이렇게 PM10, PM2.5 이렇게 저희 의학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데일리 모탈리티 그 일일 사망률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엄청난 연구죠. 정말 652개 도시에서. 그래서 뭐 결론만 좀 보면 뭐 여기 뭐 각 국가마다 다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우선은 간략하게 좀 봤는데 그 큐빅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이 늘어났을 때 투데이 무빙 에버리지 그러니까 2일 동안 평균을 내서 봤을 때 퍼센트 체인지를 본 거예요. 올 코우즈 모탈리티 그러니까 모든 총 사망률을 PM10하고 PM2.5에서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실내 구간 95% 하한이 양수면 진짜 증가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양수예요. 뭐 2.0.1 2% 증가했다. 1.32% 증가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일본에서는 1.05% 증가했다. 뭐 유의하지 않은 나라들도 조금 보이죠. 사우스 코리아는 서울이겠죠. 이건 0.42% 증가했다. 데일리 모탈리티가. PM2.5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코리아 그 에어에서 코리아에요? 에어 코리아? 그 하여튼간 수집을 안 했어요. PM2.5 농도를. 그래서 이걸 되게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보건학 하시는 교수님들이. 그리고 이제 대충 본 거고 요게 제대로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PM10이 여기 나오고 PM2.5가 이쪽 오른쪽에 나오죠. 그래서 PM10을 보면 이게 뭐 모델을 여러 가지로 했어요. 오존을 하나 더 넣어봤고, 그다음에 이산화질소를 한번 더 넣어봤고, 뭐 이산화황을 한번 더 넣어봤고, 카본 모노크사이드,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를 한번 더 넣어봤어요. 이 모델에다가. 그래서 싱글 폴루턴트 모델, 그러니까 단일 그 대기오염 그 물질을 넣었을 때, 그다음에 투 폴루턴트 모델하고 오존을 넣었을 때, 뭐 이렇게 나뉘는데 PM2.5, PM10 같이 넣은 거 이건 PM10만 넣거나 PM2.5만 넣은 거 뭐 이런 거죠. 뭐 대부분 다 그냥 실내 구간 하한이 다 양수예요. 0.43% 증가했다는 거예요. PM10으로 인해서 0.43% 증가했고요. PM2.5로 0.68%, 0.68%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제 다 뭐 대동소이하죠. 0.4% 정도 증가하고 0.6% 정도 증가했다는 거죠. PM2.5는. 그럼 보시면은 요거는 뭐냐면 이 다 합쳤을 때 652개 도시를 이 투데이 무빙 에버리지 그러니까 2일 평균으로 봤을 때 PM10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0에서 300까지 이렇게 증가할수록 그 모탈리티 사망률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그 적합하는 어떤 그 통계학적 모형이 있는데
그 영국의 통계학자 안토리오 가스페리니라는 분이 뭐 그런 요런 방법을 개발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그 이게 WHO 에어 퀄리티 뭐 IT3, IT2, IT1 그다음 차이나 에어 퀄리티 스탠다드 뭐 이렇게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제 중국은 높아야 제 기준 자체가 대기 오염이 좀 심해서. 근데 하여튼간 PM2.5도 데일리 모탈리티가 증가하고 PM10도 데일리 모탈리티가 증가한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연구로 정말 모든 미세먼지의 종결자 연구죠. 이제 끝났다. 미세먼지 사망률 증가한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논문을 좀 볼게요. 이거는 동경대로 지금 옮기신 하시주미 교수님, 마사히로 하시주미 교수님이 그 아시안 더스트,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쪽 그 몽골 사막 이쪽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어떤 병이 증가하는지 좀 보신 거예요. 하시주미 교수님은 저랑 같이 국제환경역학회 활동을 하고 계시죠. 많이 봬요, 저는. 아시아를 대표하시는 분이시고 환경보건 소아과 전문이죠. 동경대 교수. 그러면서 환경보건 학위를 영국에서 받았죠. 런던 보건대학원에서. 그래도 이게 보면은 레그 0이 뭐냐면 그 당일날 본 거예요. 그 당일날. 그 환경오염이 일어난 그 PM10 측정하거나 PM2.5 측정한 그 당일날 본 거고 요거는 이제 동아시아에서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그 중국 미세먼지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서만. 그래서 이게 모탈리티죠. 올코우즈 모든 사망률, 그다음에 순환기계 사망률, 이게 호흡기계 사망률을 받고 아시안 더스트 데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있을 때랑 미세먼지가 없는 날로 해서 약간 케이스 크로스오버 디자인인 거죠. 그 뭐냐면 이게 환자 교차 연구라고 있는 날이랑 없는 날 비교를 한 거예요. 똑같은 대상을, 똑같은 도시를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보면은 결국에 실내 구간 하한이 양수인 게 이게 순환기계 질환은 2.33%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런 날에는 그 미세먼지가 있었던 날에는. 그다음에 호흡기계 질환은 뭐 이게 유의하지가 않죠 통계적으로. 그다음에 총 사망률도 뭐 약간 유의하지 않네요. 뭐 이거 뭐 대충 0이라고 치면 한 1.09% 증가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유의하게 변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총 사망률 증가하고 순환기계 사망률 증가하는구나. 중국발 미세먼지, 그러니까 에시안 더스트라고 표현을 했지만 늘어나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레그를 그러니까 당일날 영향만 고려한 게 아니라 7일까지 쭉 하루 고려했을 때, 이틀 고려했을 때, 3일 고려했을 때, 7일까지 다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이 통계량이 이 합친 통계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에 실내 구간 하한이 0보다 큰 거잖아요. 근데 실내 구간 하한이 0보다 큰 게 뭐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별로 뭐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환기계랑 총 사망률 증가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호흡기계를 봤어요. 이건 레그 3일까지 좀 봐야 유의미한가 봐요. 3일까지 봤더니 총 호흡기계 질환 사망률 증가하고 이거 사망률이 아니라 하스피탈 어드미션이네요. 이거는 입원율이죠. 잠깐만요. 이 위에 거는 이건 사망률 맞고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건 입원 그 병원 입원율을 봤네요. 예. 그래서 호흡기계 질환 전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한 8% 정도 늘어났고 천식은 14% 늘어났네요. 천식 악화가 엄청 심해지네요. 미세먼지 있는 날에. 그다음에 폐렴도 입원이 8%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심장 질환인데 이스케믹 그러니까 심근경색, 심근허혈 뭐 이런 질환군으로 인해서 한 5% 정도 늘어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호흡기계 질환은 천식이랑 폐렴이랑 전체 호흡기계 질환 다 입원율이 늘어났다. 지금 이 말이죠. 레그 3일까지 고려했을 때 이것도 이제 레그 0부터 레그 6까지 다 고려했을 때 천식이 확실히 압도적이네요. 천식이 레그 3일까지 고려했을 때 천식이 제일 영향이 큰 것 같고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지금 폐렴도 꽤 크고 뭐 그렇죠.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그렇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그래서 아시안 더스트 봤을 때 동아시아 더스트 봤을 때 총 사망률 그다음에 순환기계 질환 사망률 호흡기계 질환 입원율 그다음에 폐렴 입원율 그다음 천식 입원율이 늘어나는구나. 이 첫 번째 논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 하시주미 교수님이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 여러 질환으로 나눠서 그다음에 이게 미세먼지 연구가 워낙 많이 돼서 온갖 질병이 다 늘어나요. 근데 지금 대표적인 거 이제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논문이랑 우리가 관심 있는 동아시아 지역 쪽을 좀 보여드린 거고 대표 논문을. 그럼 요거는 뭐냐면
그러면 암도 늘어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급성기계 질환만 봤잖아요. 암 같은 아주 초만성기계 질환도 늘어나나 해서 두 개 논문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EHP라는 아주 유명한 저널이에요. 환경보건 쪽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타 분석인데 이제 위에 게 PM10, 아래 게 이제 PM2.5죠. 예, PM10을 보면 다 합쳤을 때 한 1.09 정도, 그러니까 상대 위험도가 한 1.09 늘어나니까 한 9%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뢰 구간이 4%에서 14%. 그 다음에 암이 이 정도 증가하는구나. 노출 안 된 사람들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 PM2.5로 인해서는 한 8% 증가하고 신뢰 구간 한이 0%에서 한 17% 정도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도시별로 나눠봤을 때는 북미 지역이 11%,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유럽 지역은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다른 지역도 유의하지 않았지만 다 합쳐봤더니 파워가 늘어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거죠. 예, 원래 샘플이 늘어나면 파워가 늘어나요. 북미 지역 이건 PM2.5는 다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 아덜 지역만 유의했는데 북미랑 유럽 제외한 다 합쳐봤더니 통계적 파워가 늘어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거죠. 그럼 요거는 뭐 이제 뭐 세부적으로 좀 나눠본 거고 요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서남이랑 그 이거를 스퀘머스 셀 카시노마를 한국어로 편평상피암이라고 하죠. 이거는 흡연자들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늘어났나 보면 서남이 늘어났죠. 미세먼지로 인해서. 편평상피암은 거의 흡연자들이 많이 걸리는 거고 이제 뭐 아주머니들이나 이제 여성분들 한 50대 넘은 중년 여성분들 이상이 걸리는 게 아데노카시노마 요 서남이에요. 요게 아마 뭐 집 청소하면서 먼지나 가스 스토브 때문에 뭐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가설들은 좀 있는데 정확하게 왜 중년 여성에서 많이 생기는지 이제 드러나지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요새 연구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는데 전문의 딸 때랑 그 1.4% 40% 정도 늘어났죠. 상대 위험도가. 요것만 보면은 그 서남만 PM2.5로 인해서 PM2.5는 서남을 엄청 증가시키네요. 세상에 40%나 증가시키네요. PM10은 서남을 29% 증가시키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편평상피암 제외하고 서남만 보면 엄청나게 선명해지는 거죠. 이 그림이. 자, 다음 이제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게 2014년 논문이고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 최근 논문을 봅시다. 이거는 2021년 논문이죠. 21년에 출판이 됐죠, 종이로. 이거는 하이 퀄리티 스터디만 모은 거예요. 이게 워낙 그 이 미세먼지 폐암 연구가 워낙 뭐 다양하고 이게 뭐 길이도 다양하고 뭐 아웃컴도 다양하고 이러니까 한번 질 좋은 연구만 모아보자 해서 메타 분석을 한 건데 이건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PM10부터 보죠. PM10으로 보면 한 23% 늘어났구나. 5%에서 40% 정도 95% 신뢰 구간이고 PM2.5로 보면 한 16% 늘어났구나. 9%에서 23% 늘어난 게 상대 위험도가 그게 이제 신뢰 구간이죠. 95%. 그러니까 PM10이 한 23%, PM2.5로 인해서 한 16% 늘어난 거죠. 예. 잠깐만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뭐 흡연 상태나 뭐 지역에 따라 나눠봤는데 요거를 설명드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하여튼간 이제 결론을 내보면 PM10하고 PM2.5로 인해서 이제 확실히 증가를 하는 거죠, 폐암이. 결론을 내리면 첫 번째 논문, 사망률 확실히 증가한다, 데일리. 이건 엄청나게 큰 연구로 보여드렸어요. 이건 인용이 1000번이 넘게 됐죠. 두 번째는 이게 아시안 더스트만 연구한 그 일본 학자 교수님이 연구한 게 있는데 여러 질환이 다 늘어나더라. 특히 총사망률, 이제 순환기계 질환 사망률, 호흡기계 질환 입원율, 뭐 천식, 폐암 뭐 다 입원율 늘어나더라. 그다음에 암에 관해서도 이 두 개 연구 보니까 확실히 늘어나더라. 특히 서남이 늘어나더라. 서남은 되게 서남만 북한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그 경향성이 선명하더라. 좀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환경보건에서 뭐 1% 늘어나고 0.4% 늘어나고 에이 뭐 이게 뭐 늘어나는 거야.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의학 연구자들이 다른 의학 분야. 뭐 임상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뭐 0.1%, 0.5%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무슨 늘어나는 거냐고 그러죠. 뭐 리뷰어들이 가끔 임상 의사들이 걸리면 그런 게 날아와요. 근데 이게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게 그 예를 들어 미세먼지 같은 거는 0.5%가 늘어나도 이게 임상은 예를 들어 그 수술을 받거나 그 약을 먹는 그 사람만 대상이잖아요.
근데 환경보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이제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이라고 합니다. 그게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출이 되는 인구 집단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전 인구 다 노출이 되니까 0.5%만 늘어도 리스크가 이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으로 따졌을 때는 엄청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N수도 굉장히 많고 환경보건 연구는 그래서 더 세밀하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0.5% 리스크 증가도. 그게 왜냐면 N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신뢰 구간이 뭐 0.3에서 0.6이고 뭐 0.22에서 0.7이고 만약에 0.5% 늘어났다 이러면 거의 확실해요. 왜냐하면 100만 명 단위 뭐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10만 명 단위 이게 그 정도 리스크가 뭐 진짜 유의한 거 맞냐? 맞죠. 예,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이 노출되는 인구가 워낙 크니까 이 임팩트가 엄청 큰 거죠. 그 정도만 돼도. 예,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간 수식으로 막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population attributable risk 이걸 막 수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요. 보건대학원에서는. 근데 엄청나게 영향이 큰 겁니다. 이게 전체 인구가 노출되기 때문에. 뭐 한 100명, 200명 수술 받아서 뭐 한 1만 명 우리나라 전체 수술 받아서 뭐 1%뭐 10% 높아졌다 리스크. 뭐 한 3% 높아졌다 전체 인구 한 1% 높아졌다. 이게 사실은 뭐 제가 감히 얘기할 정확히 계산해 봐야겠지만 엄청난 거예요. 전체 인구가 1% 늘어났다는 건 리스크가 전체 인구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유해인자에. 그래서 그거를 좀 하나 좀 혹시 착각을 하실까 봐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 오늘 이제 좀 주말인데 좀 여러 편을 제가 한꺼번에 녹화하려고 좀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도 연속으로 녹화를 하고 어, 예, 뭐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예,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좀 구성을 좀 바꿀 거예요. 뒤에 크로마키도 좀 주문을 해놨고 하얀색 배경으로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 좀 시도를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이 좀 변해가는 거를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촬영 마치겠습니다.